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교체됐어요. 이 사람이 맥메스터고 이 사람이 존 볼튼인데 이 사람 나가고 이 사람이 들어왔죠. 트럼프하고 맥메스터 사이는 원래부터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맥메스터가 기용되기 전까지 트럼프가 맥메스터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인 거죠. 애초에 모르는 사이였고 서로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맥메스터는 트럼프는 얘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애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야지라고 해서 막 가르쳐주면 트럼프 엄청 짜증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막 30분, 40분씩 막 기본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침마다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하거든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브리핑을 하고 나서 추가로 개인 교양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엄청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서로 이제 티격태격 다퉜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타일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대외 정책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했어요. 아프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철수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맥메스터가 증파를 밀어붙여가지고 실제 증파를 했죠. 미군을. 그 다음에 이란 핵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다 깨자라는 거였는데 맥메스터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었고 푸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맥메스터가 아예 문구를 써줬대요. 축하하지 말 것 이렇게 써줬는데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바로 축하한다고 해버렸죠. 이게 안 맞아요 뭔가 계속.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자기가 거의 독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정의용이 북에서 초청했는데요. 그럼 내가 할게! 바로 던졌잖아요. 근데 맥메스는 그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북중 정상회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 지금 5월 달에 북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 백악관 내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좌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을 최측근으로 데리고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국무부 장관 잘릴 때 이미 맥메스터도 조만간 잘릴 거다라는 얘기가 백악관 이 정가에는 파다하게 있었다. 이미 소문이라는 거고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 부시 정권 시절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고 극우 매파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오콘 중에서도 이제 초강경 세력이고 엄청 강경 발언을 유엔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공분을 반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언론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말했던 것들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말 다 취소.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새 사람으로 개변이 됐어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런 발언들을 했대요. 명백히 전례 없는 발전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이죠. 맥메스터하고는 이제 상반된 입장인 거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지지부진하게 뭐 얘기 끌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대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뭐 초강경 발언들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게 기본 이제 존 볼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크게는 하나가 이제 이건 판깨기 아니냐. 저런 이제 이 초강경 세력을 기용을 해가지고 판을 깨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모순되지 않나? 왜냐하면 애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받은 거는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받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지가 받아놓고 지가 판을 깨려고 이상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판을 깬다? 그럼 트럼프만 바보 되는 거죠, 사실. 쟤는 뭐 하는 애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원래부터 또라이로 인지돼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상반된다는 거죠. 애초에 그럴 거면 북미 정상회담을 안 받았으면 되는 문제인데 뭐하러 굳이 받아놓고 판을 깨려고 하겠느냐.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상반된 내용으로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자기 친위대로 다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무부 장관도 백악관 내에서 되게 평이 안 좋았어요. 원래 그 사람이 그 뭡니까 석유 재벌 CEO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 이권이나 챙기고 있고 그래서 외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밀어내고 자기하고 딱 마음이 맞는 애들만 정확하게 이제 측근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보면은 기존의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계속 잡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 하기로 하면은 저쪽에서는 딴소리 하고 그래서 급히 또 트위터로 수정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잡음들이 막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잡음이 나오면 안 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북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존 볼튼은 어쨌든 이 극우 네오콘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의 외교가 북한하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허세를 떠는 거죠.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아직 초강경으로 갈 거다. 라는 허세를 떨기 위한 용 아니냐. 근데 허세를 떤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후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북에게 이제 밀려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밀리면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허세를 다 떨어놓고 우리는 초강경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발은 뒤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예정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북중 정상회담이 갑자기 열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북중 정상회담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보도 내용 봅시다.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의 초청으로 비공식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북한의 지도자들은 중국을 할 때 이렇게 비밀리에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공식 방문이라는 건 사실 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상 외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래요. 근데 요즘 사회주의 국가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비공식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거의 이제 북한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예전에 이제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상들은 비공식 방문을 많이 했어요. 비공식 방문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사후 공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수반대 국가 수반의 정상회담의 개념보다는 당대당의 이 지도자와 당 지도자 사이의 교류 이런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회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고 있고 공산당의 수반이 사실상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 지도자 대 당 지도자의 회담이 사실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원래부터 관례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비공식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바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북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동행한 인물들 쭉 보면은 리설주 부인, 최룡해, 박광호, 리수영,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등 이제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국빈 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공개되기 전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간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온 이유도 사실 국빈 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국가 정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데 막 떠들어서 했다는 거죠. 단둥부터 베이징까지 막. 그래서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던 거죠. 논의된 내용은 이거래요.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만 보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아마 공개는 안 될 거예요. 비공식 방문이기도 했고 당대당의 어떤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시진핑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아마 조만간 이제 북으로 또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또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갑자기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북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좀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갔죠. 북에서도 기존의 북의 언론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말을 되게 아꼈거든요. 중국을 지명해가지고 막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국들, 뭐 대국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이렇게 좀 깠는데 작년부터 북에서 대놓고 중국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대놓고 막 까더라고요. 중국 언론들은 더 심했죠.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이제 상황이었던데 여기에 이제 겹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막 무역 보복들을 하면서 중미 관계도 되게 이제 대립이 격화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반도 정세가 이제 급변을 했고 막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막 이렇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안달이 난 거죠. 한반도 정세에서 원래 중국이 뭘 역할을 했어요? 북한과 미국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자회담도 항상 중국에서 열렸고 북중미 3자 회담도 중국이 주재를 해줬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딱 하면서 자기가 마치 이제
중립적이고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이 좌장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갑자기 요 몇 년간 중국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단 육자회담이 사라져 버리니까 중국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중국이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북에서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성과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중재해주는 대화에는 북한은 관심이 없어진 거죠. 성과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상황. 보니까 정상회담들을 막 해. 심지어는 일본도 막 정상회담 하겠다고 북으로 막 가려고 그래. 분위기 잘 보면은 아베는 거의 이제 정상회담 합의 안 됐는데 일단 평양에 가가지고 눌러 앉을 분위기예요. 정상회담 될 때까지 여기 체류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자기가 완전히 왕따 되는 분위기, 동북아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완전히 이제 실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매우 이제 간절한 상황이 됐죠. 어떻게든 빨리 이 북중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력을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사실 중국이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에 뭔가 대단한 퍼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뭔가 중국이 북에 대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 들어서 북한의 이 행보들을 쭉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퍼주기 아닌가.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상 퍼주기를 한 거잖아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말도 꺼내기 전에 해도 괜찮다.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 아랑곳 않고 정상회담 뭐 비핵화 얘기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일환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선물을 막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럼 북에서는 어디서 선물이 나가지고 이 선물을 막 퍼주고 있는가?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핵무력 완성이죠. 북중 간의 이제 관계가 복원이 됐을 때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대북 제재 변화 가능성이다. 어쨌든 북한이 대외 교역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이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 무역이 복원이 되면 대북 제재가 사실상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한테 이것부터 이제 일단 선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확인이 된 건 전 세계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3주째 등장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도 막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 북한의 언론 특성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하루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안 나오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언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기간이 되면 또 현지지도 나가면 막 언론에 또 나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3주째 안 나왔다라고 해서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거죠. 와,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 이게 완전히 세계적인 이벤트인데 이걸 앞두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안 나와.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막 다들 이제 막 주목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전 세계 여론의 어떤 중심에 섰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 올 한 해 동안에 정상회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이미 북중 정상회담 있었고 4월 달에 좀 남북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하자고 또 제안을 했어요. 6월 달에 또 바로 하지 않을까? 시진핑 초청했으니까 또 시진핑 가야죠. 북중 정상회담 또 해야 될 거고. 러시아하고는 당연히 정상회담 하지 않겠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사실은 지금은 제일 좋잖아요. 중국보다. 한번 할 것 같고. 일본은 어쨌든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언젠간 정상회담 되겠죠. 10월 달에 또 이제 그 북에서 또 이제 큰 행사가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올해는 뭐 정상회담만 계속 하다가 1년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이제 이 한반도의 대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그런 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